강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인 것처럼 이 복장을 한 것은 제가 그동안에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 사거리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그렇다고요 시위를 할 수는 없고 혼자서 이렇게 정치 버스킹을 지금 71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문재인을, 이 정국을 비판하고 또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 친구가 그 친구였구나,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그냥 친구라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이름이 9번철이니까 저는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하는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원자력에 대한 약 10분간에 걸쳐서 우리 우파와 그리고 혹시 아직도 결정을 못할 수도 있는 2030 청년들에게 일타 강사를 제가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특이하게 이 후보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호남은 뭐 바이오를 놓겠다, 차세대 배터리를 놓겠다, 무슨 뭐 양자 고속로를 놓겠다, 또 뭐 경남에 가선 또 무슨 뭐 첨단 배터리를 놓겠다, 뭐 여러분 그 하나하나 다 들어보십시오. 각 당의 후보들이 얘기하는 그 산업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근무하고 일할 곳들, 그런 것들이 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대량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국힘당의 같은 경우 검찰 출신이 4명 중에 3명이죠. 이재명이도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지 대권 후보로 변호사나 또는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원자력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엔 이번 대선 이슈의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원자력, 탈원전, 하나는 대장동 사건. 그렇다면 이재명이를 우리가 또는 저 좌파를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딱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장동이야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거고, 이 원자력도 국민 중에 7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70% 이상을 이제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남의 여론이 조금 돌아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력을 2017년에 문재인이가 취임 후에 한 달 후에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판도라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죽더라. 사람이 비틀어지고 뭐 몰라보게 처참하게 죽더라. 더욱이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에 그때 9.3인가로 대량 지진이 일어났는데, 후쿠시마에서 한 130km 떨어진 바다 선상에서 일어난 이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발전소가 터졌더라. 그런데 내가 이 썬 A4 용지에 보니까
1368명이 죽었대더라.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원전은 폐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문재인의 논리였습니다. 당연히 독일도 체르노빌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전을 일단은 다 죽였죠.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일본도 40개가 넘는 원전을 일시에 죽였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원전은 다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지금 24기가 있습니다. 24기가 있는데 경상도의 동해안 쪽에 18개, 전라도 영광에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368명 후쿠시마에서 과연 죽었을까?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는 무식한데 무능하기까지 해서 A4 용지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해서 잘못 내린 결정이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국가에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통령은 뭔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갖고 있는 24기의 원전이 저들이 말한 대로 불안하다, 터질 수 있다, 사고 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나기 전에 불안하니까 원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고 저들은 다 어디에 사는가? 다 서울 지역에 삽니다. 원전과는 340km, 400km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24기의 원전을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근로자들과 같이 주변에 사는 그 가족들이 누가 뭐래도 제일 으뜸의 안전관리 요원들입니다. 만일에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줄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일에 직원이 원자력 방사능에 오염이 되거나 노출이 돼서 혹시 낳은 자식이 좀 이상하게 됐다고 치면 아마 대한민국은 그날 즉시로 24기 원전은 폐쇄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전은 아직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가족들과 근로자들 입에서 대한민국 원전은 위험하다, 지금까지 방사능이 너무 노출이 돼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서서 우리가 건설한 원전은 안전하니까 걱정 말라, 오히려 우리 원전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방사능 수치보다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이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경 후쿠시마에서 200km 떨어진 동경의 방사능 수치가 우리 서울 시민의 방사능 수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합니다. 우리 서울은 바나나도 많이 먹고 멸치도 많이 먹고 이렇고 또 햇빛으로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전은 폭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안전은 그 지역에 사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다. 설사 뭔가 폭탄이 터져서 원전을 때려서 이 원전이 폭발했다고 치자. 체르노빌이나 폭발을 한 그 원전들의 대부분은 그 모양을 구조를 보면 이런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폭발을 하면 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전의 구조는 뚜껑이 씌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폭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원전이 그래 가능성에 있어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는 건 뭐 천년에 하나, 백년에 하나죠. 좋다.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치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사고 난 것처럼 후쿠시마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폭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닷물에 의해서. 자, 그러면 원전 폭발하면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갈까? 반경 30km입니다. 30km. 말하자면 이번에 2011년도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은 30km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이 사고가 나면 30km 있는 그 지역 주민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원전 영덕이니 울진이니 기장이니 이런 곳에서 서울까지는 도대체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340km 또는 뭐 500, 400km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원전을 걱정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라도 시민들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청도, 호남, 경기도, 강원도, 수도권, 인천 앞바다는 오히려 송도에 있는 LNG 저장 탱크를 걱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은 중국의 만주에서 우리나라 부산 쪽으로 대각선으로 흐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2030년까지 110개의 원자력을 우리나라 서해안, 중국으로 말하면 동해안에 짓겠다고 합니다. 만일에 사고가 나면 중국에서 사고가 납니다. 왜냐? 중국에서 짓는 원전은 우리나라는 3세대, 3.5세대지만 중국에서 짓는 원전은 지금 2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30년, 40년 전에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그걸 카피해서 중국이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고 나면 중국의 원전이 가장 먼저 어디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인천, 서울, 호남 여기 아닙니까? 경상도 원전은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호남 땅, 서울 땅에 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공갈 협박으로 우리 수도권 시민들을 협박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로 불안한 것 같은 이런 좌파들의 농간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원전은 3세대, 3.5세대 세계 최고의 안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전입니다. 사고 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76%가 원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원전을 폐쇄하고 이제 태양광으로 가자. 이번에 여름에 피크치에 대한민국의 원전 설비가 풍력단지와 통합해서 전체 원전 설비의 발전 설비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시설은 엄청 늘렸습니다. 그런데 피크치에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팡팡 틀 때 이 14%의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는 원전이 감당한 태양광,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몇 프로였을까? 100% 중에 1.7%예요. 1.7%. 말하자면 12%밖에 시설 용량에서 효율이 나지를 않습니다. 100을 시설했는데 그 중에서 12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발전 시설입니까? 지금 신안 앞바다에 8기가짜리 시설을 짓는데 48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신안 군민들인데 연 6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48조를 들여서 8.2기가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을 12%를 곱하면 8.2기가 곱하기 12%면 1기가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1기가 원전은
6 내지 7조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8조를 쓰겠다 이건. 48조. 자, 48조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공사비가 나오겠죠? 이 공사비를 다 누가 담당하겠냐? 그래서 벌써 환경주의자들, 그 지역에 있는 이 사기꾼들이 전부 컨소시엄 조합을 구성해서 48조짜리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 풍력단지 건설은 우리가 할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나요? 자기네들이 수주를 하고 30% 20% 또 띄고 대기업에다 하청 주겠죠. 다 먹고 살기 위한 공작입니다. 그런데 원전이나 효율도 12%밖에 되질 않는데 그 발전 단가는 원전이 60원 킬로와트당, 석탄이나 석유는 80원, 가스는 120원, 태양광은 180원, 풍력단지는 240원.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파는 곳은 115원. 말하자면 115원을 넘는 전기, 태양광, 풍력단지는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비싼 전기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제조, 지금 5대 강국인데 3대 강국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러는 독일을 얘기를 하지만 독일은 지금 갈탄이 그냥 길가에다가 가서 파버리면 나오는 게 갈탄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원전을 죽이고 10%로 지금 9%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도 독일은 원전을 운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갈탄을 쓰는데 갈탄 때문에 유럽에서 제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악당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갈탄 발전소도 못 쓰고 결국은 어디서부터 수입하느냐? 프랑스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프랑스는 이 전기료를 수출하면서 연간 10조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원전 강국입니다. 이번에 마크르 대통령이 다시 프랑스는 원전 강국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쩌겠습니까? 가스비가 지금 60% 70%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중에 절반이 전기세입니다. 이 말은 전기세가 더블로 오르면 중소기업 웬만한 곳은 이익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소기업을 다 죽이는 겁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포항제철입니다. 발전소도 아니고 포항제철. 포항제철이 왜 그렇게 많이 할까? 그렇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또 그만큼 그 전기로 나오는 것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포항제철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광양제철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현재 문재인이가 약속한 2030에 현재보다 2018년보다 36%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겠다?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 제조 다 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들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국민들은 원전은 위험하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전이 다 터져도 서울 시민들은, 경기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금 호남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남에서 70%가 1년 전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 뒤집혔어요. 왜? 하도 가서 이 자식들이 가서 거짓말을 하고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호남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선전하고 그러면서 RE300이라고 야 호남에서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호남 지역마다 쓸 전기만 3배 이상 생산해서 충청도도 보내고 경상도도 보내다 깨끗한 전기를 그 비싼 전기를 누가 씁니까? 그 전기를 전송하기 위해서 또 전송로를 깔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호남이를 쏘기는데 그 쏘김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속고 계십니다. 원전은 친환경이고 친환경 중에서 더 친환경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기꾼이라는 사기꾼들은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경상도로 못 갑니다. 왜? 다 아니까. 그 지역에서 태양광 우리 지역에 설치하지 마라. 충청도도 다 압니다 이제. 그런데 호남은 우리 새끼들이, 우리 출신들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오니까 다 받아들인, 그 도지사고 시장이고 군수고 모두 호남 땅에 깝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중에 앞으로 20년도에 호남에 깐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태양광 패널은 부서지지도 않고 어디에 20년 아니라 30년, 100년, 1000년이 돼도 사라지지 않는 폐기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태양광 패널, 풍력단지, 바람개비, 그걸 다 어디에다가 쌓아 놓으시겠습니까? 이제 20년 후에 그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땅에 하지 마라, 땅에 묻어라. 대한민국의 땅에 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대한민국 호남 무안공항에 쌓이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물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 두고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치인, 호남 정치인이 와서 아무리 우리 호남이 친환경 지역이라 거짓말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호남 땅을 보십시오. 지금 새만금 지역에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지역입니까? 태양광 패널로 깔려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저는 호남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가머니설에 쏘가가지고 이번에도 또한 민주당에게 표를 주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갈 길을 방해하고 역으로 돌리는 그런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 속의 별개 지역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호남 땅에 깔리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국힘당을 지지하기 어려우시면 국민혁명당과 같이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우리 청년들, 호남 청년들의 미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